여러분 그러면 앞에 영화에서 주인공이 궁금해했던 배요는 어떻게 써야 맞는 걸까요? 배요, 배요. 발음으로 구분이 안 되죠.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엄청 유창하게 잘하잖아요. 말을 할 때 전혀 어색함 없이 아주 유창하게 잘 하는데, 물론 글도 아주 잘 쓰죠. 글씨도 아주 또박또박 정확하게 아주 잘 쓰는데 가끔 헷갈려요. 그게 언제냐면 발음으로 구분이 안 될 때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신발이라는 단어는 중간에 헷갈릴 만한 소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신발이라고 씁니다. 신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신발이라고 쓰는데 배우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는 구분이 되지만 발음이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리고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데 어느 게 맞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걸 저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글로 옮겨 적을 때 의 규칙을 맞춤법이라고 하는데 맞춤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칙이고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봤더니 공통된 모습이 있어서 그걸 정리한 것이 맞춤법이라는 규칙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배우라는 단어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단어만 영어의 철자를 외우듯이 이 단어만 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글자로 옮겨 적을 때의 규칙을 배우기 때문에 이 규칙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배우뿐만 아니라 다른 헷갈리는 단어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를 잘 듣고 어느 게 맞는 표현인지 확인하시고 왜 이게 맞는지 규칙까지 꼭 이해하셔서 그 규칙을 다른 헷갈리는 단어를 옮겨 적을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라는 말은 배다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어른한테 우리가 친구는 뭐 보다라고 하지만 어른에게는 서로 보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나를 어른에게 보여드리다 라는 뜻으로 보이다라는 말을 쓰고 보이다에 오와 이가 합쳐지면 보이다, 배다가 됩니다. 이 배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요는 똑같이 들어있네요. 요는 똑같이 있기 때문에 요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라고 구분하지는 않겠죠? 앞에 있는 글자만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비교해 볼게요. 배우라는 말은 살펴봤더니 뒤에 있는 배우, 이 뚱뚱한 배우는 뚱뚱한 이유가 있었어. 여기 중간에 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날씬한 배는 배만 있어요. 그런데 뚱뚱한 배는 뒤에 어가 숨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뚱뚱한 배가 된 거죠? 쌤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모음 어와 글자 어는 모양은 다르지만 소리가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글자 어에 있는 이 이응은 소리는 없고 모양만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는 자음이거든요. 초성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비교해보자면 어와 엉 비교해보세요. 끝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있지만 앞에 오는 이응은 소리가 없어요. 증거가 뭐냐면 똑같죠? 모양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김어준이라고 할 때 김어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준이라고 씁니다. 김어준. 그것처럼 배 뒤에는 어쨌든 배다에 어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뚱뚱한 배는 뚱뚱한 이유가 어가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살펴볼게요. 요는 똑같으니까 빼고 봅시다. 요는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빼고 살펴보자. 무슨 뜻이냐? 잘가, 잘가요처럼 잘가라고 해도 문장이 성립하죠. 잘가요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요에는 높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를 빼고 살펴보면 다시 날씬이 배와 뚱뚱의 배의 차이점은 어가 있느냐 없느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어의 존재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어가 필요하다면 뚱뚱이 배가 맞는 말이고 어가 필요 없다면 날씬이 배로 써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의 존재가 꼭 있어야 하는지 없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서 먹다라는 단어를 볼게요. 갑자기 왜 먹다라는 단어를 보느냐 질문한다면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를 살펴봤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한 규칙입니다. 그 규칙이 두루두루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가 헷갈린다고 배우만 살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헷갈리니까. 그러면 헷갈리지 않는 말을 보면 돼요. 먹다라는 단어를 보면 먹다라는 말이 문장 안에 쓰일 때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을까처럼 뒤에 반드시 뭔가가 와야 해요. 무슨 뜻이냐면 보시다시피 야 우리 짜파구리 먹? 이상하죠? 문장이 쓰이지 이렇게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먹다라는 말은 반드시 먹 뒤에 이렇게 먹고 먹으니처럼 뭔가가 와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앞에 오는 먹처럼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뒤에 오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처럼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어떤 단어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짜파구리 먹 틀렸어요. 먹어 맞아요. 먹어요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요가 사용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만 좀 먹요 이건 보면 요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없어도 된댔죠? 그러면 요를 빼고 볼게요. 정체가 들켰어. 그만 좀 먹.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먹지. 처럼 반드시 뭔가 뒤에 와야 합니다. 이것을 어미라고 하고 그러면 먹다에 적용되는 규칙은 되다에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되라고만 쓰면 안 되고 되어처럼 뒤에 어미가 온 형태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가 줄어들면 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미가 없는 1번 날씬이 배는 틀린 것. 어미가 들어있는 뚱뚱이 배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고민한 것의 답은 2번 배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보너스 설명 하나 할게요. 여러분 중에 똑똑한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선생님 가다 서다 한번 볼래요? 잘 가. 거기서처럼 선생님 보세요. 잘 가. 안 어색하잖아요. 거기서 전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어미가 와야 돼요? 이상한데요? 라고 한다면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은 가다 뒤에는 잘 가, 거기서 뒤에는 라고 하는 어미가 숨어 있어요. 가다 라고 하는 어간에 라고 하는 어미, 서다 라고 하는 어간에 라고 하는 어미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똑똑한 동물인 인간이 굳이 잘 가, 거기서 어처럼 굳이 같은 모음을 2번씩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처럼 뒤에 걸 똑같은 어미는 생략한다. 똑같은 어미는 생략한다. 잘 가, 거기서처럼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간 뒤에 어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규칙 맞고 그 규칙에 맞게 되다 뒤에도 어가 와야 합니다. 가다 서다는 어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적으로 가, 서, 어처럼 동일한 모음이 반복되면 뒤에 오는 모음이 생략되어 쓰이고 그럼 배다를 보자면 배다 뒤에 어가 오는데 배다의 외와 그 뒤에 오는 어미 어는 동일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합해져서 배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봬요라고 주인공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